1. 일상 속의 시사를 다루는 방송. 2. 이런저런 세상사를 알 수 있는 방송. 3. 30분만 집중. 4. 사오정. 갑자기 사오정? 사오정 모르세요? 시사와 오늘의 정치. 요새 일주일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민찬씨. 저번 주 화요일 미미 쿠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번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중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하면서 보내셨겠죠? 네? 공부라뇨. 당연히 11월에 있을 방송제 촬영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세상엔 어떤 이야기들이 풀려있을지 생각했더니 일주일이 정말 후딱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주말을 지내면서 또 이번 주엔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되었습니다. 네, 그럼 첫 곡 듣고 와서 10월 8일 사오정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우씨 어제 저녁에 뉴스란 보셨어요? 저는 오후 10시쯤 뉴스를 보니까 정말 다 한 가지 뉴스로 순위가 나열되어 있는 걸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아, 그 이야기라면 저도 당연히 알죠. 예상이 갑니다. 혹시 어떤 이야기일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엔 어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방을 하고 그 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는 내용이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맞나요, 민찬씨? 역시 승호씨, 사오정 아나운서답습니다. 야, 어제인 7일 오후 폼페이오 장관은 5시 20분경 방북을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죠. 만나서 오찬을 포함해 약 3시간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네.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정확히는 보지 못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를 좋은 날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봤던 기억이 나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김 위원장과 만나 북한 비핵화 조치와 북미 관계 개선 방안,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등의 큰 그림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죠. 지금까지 보여줬던 관계성으로 보아 특히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온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와 북한의 요구인 종전선언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에 앞서 일본으로 향하는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일이 잘 되면 우리는 휴전협정을 끝내는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이며 중국은 그 일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도 있죠.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종전선언은 물론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함께하는 평화협정 체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아요. 미국은 현재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만 확실하게 처리해준다면 종전선언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죠. 아, 그리고 또 한편에선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일정을 사전에 확정지은 상태로 방북했다는 점에서 몇몇 전문가들은 북미 간 사전협상이 이미 상당한 합의점을 찾았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했어요. 저도 내용들을 보면서 꽤 정말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앞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정세가 어떤 식으로 흐르게 될지, 또한 지난 9월 남북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영구적 폐기 가능성을 합의문에 담았던 만큼 이번 북미 협상에서 이와 관련한 타결이 나왔을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승호 씨는 안 그러신가요? 네,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솔직히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런 내용을 다뤘다는 점이 안 믿기기도 했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사안들이 없기에 의문점들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정말 실현될 수 있는 내용인가 싶었죠. 비핵화 문제와 함께 계속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는 아마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윤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인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저도 그 점에 제일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이 정말 북미 간의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었죠. 네,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방북과 김 위원장과 함께했던 분위기로 보아 북미 관계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조심스레 지켜봅니다. 네, 저도 북미 관계가 앞으로 악화되지는 않는다면 현재의 불안한 정세가 조금은 가시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네, 그리고 북방 후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을 만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문 대통령을 만났죠.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간 정상을 연쇄적으로 만난 것은 지난 3월 이후 4차례 평양 방문 중 이번이 처음인 만큼 비핵화 프로세스에 한국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안 그런가요, 민찬 씨?
그렇죠. 실제 폼페이오 장관이 문 대통령과 한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고, 남북 정상회담 등 다양한 것을 통해 전 세계가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 말을 통해 생각해보면 승호혜 씨의 말도 좀 맞는 것 같네요.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문 대통령을 만나 약 40분간 방북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방북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강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이 아주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마무리되면서 문 대통령의 행보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어요.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할 거라고 밝혔던 문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해나갈지 궁금합니다, 승호 씨. 네, 민찬 씨. 그 점도 궁금하기는 물론 하지만 이번 방북과 한국, 중국, 일본 순방 과정에서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을 언급한 점에서도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도 그 부분에서 미국이 중국 참여 필요성을 언급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이처럼 중국에 대한 언급을 내놓은 것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위치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체면을 세워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풀이하고 있기도 하죠.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는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어제 방북 이후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남북미 3자 종전선언안을 중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만남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 기대가 됩니다. 최근 연예인 구하라 씨와 그의 남자친구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민찬 씨? 그럼요. 그 이야기는 현재 너무 유명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흔치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당연히 최근 한 매체에서 공개한 구하라 씨와 그 남자친구 사이의 카톡 내역도 혹시 보셨나요? 카톡 내역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까지 꼼꼼하게 읽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 기사가 공개되어서 저는 내용을 봤는데 남자친구가 구하라 씨에게 보복성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협박성이 담겨 있었어요. 기사가 공개된 후 구하라 씨와 남자친구에 대한 관심보다는 더 많은 대중들은 보복성 동영상에 대한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이는 지금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유, 그 정도까진 줄은 몰랐네요. 연예인 구하라 씨가 최근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보복성 동영상 범죄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범죄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흘 만에 20만 명을 넘게 동의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범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라도 정말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영상이 범죄에 해당되어 가해자가 처벌을 받거나 하건 말던 피해자들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될 테니까요. 저도 그 점이 가장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피해자들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생각해 범죄로 인정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현재 그런 보복성 동영상은 왜 범죄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죠? 현행법상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정인이나 소수에게 대가 없이 촬영본을 건넸을 때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당사자에게 보낸 것은 제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결국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야,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저도 안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인터뷰를 좀 찾아봤었는데 약 2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고 이별을 현재 통보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남자친구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사진과 영상이 담긴 메일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지옥에서 살게 해줄 거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진짜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남자긴 하지만 세상에 갈수록 제가 알던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체를 통해 또 들려오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제 생각에 정당한 처분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떤 느낌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피해자 또한 남자친구에게 너무나 소름이 끼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으로 인해 더 충격을 받았는데
어디 해를 당한 건 아니잖아요. 예쁘니까 이런 일도 당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야, 경찰관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야,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상해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가 괜찮았다면 애초에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캡처본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보내겠다는 협박도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너무 두려웠던 피해자는 일단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남자친구는 해당 캡처본을 그녀의 부모님에까지 보내 현재 피해자는 남자친구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항상 이런 일에서 제가 느끼는 안타까움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세상이 바뀌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요해왔고 피해자들도 생겼기 때문이죠. 세상이 바뀌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릴 거라는 건 알지만 정말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사후정은 어떠셨나요? 항상 PD님은 원고를 쓰기 전 어떤 주제를 고르면 좋을지 고민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신다고 하는데 그만큼 학우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아요. 이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주어진 이상 최대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거나 가져야 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일이면 공휴일인데 민천 씨는 뭐 하시나요? 네, 저는 주말 동안 하나도 쉬지 못해가지고 내일은 진짜 푹 쉬려고 합니다. 승호 씨는요? 저는 내일부터 미뤄뒀던 시험 공부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 맞다. 그 시험 기간에서 생각난 건데 저희 4호정도 시험 기간으로 인해 다음 주는 음악 방송으로 대체되고 그 다음 주는 휴방이죠? 네. 그래서 다음번 사후정이 돌아올 때는 10월 말인 29일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29일 날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이서영, 기술 김다영, 진행의 현승호. 김민찬이었습니다.